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피격당해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일본 국회가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이단 신천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본에서 제정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일본 참의원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제정한 통일교 구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통일교 구제법은 또 부당한 권유로 기부를 했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취소가 가능하며 기부자나 기부자 가족도 기부금 취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불법적인 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사이비종교 확장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칫 건전한 종교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불공정하고 위법한 기부 행위가 근절이 된다면은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대신 이것이 어떤 건전한 종교 활동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일단 그걸 조심해 나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단 사이비 종교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국회가 제정한 통일교 구제법 같은 입법이 가능할까? 이단 전문가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당시 특정 이단 세력의 반사회적 행태가 드러났음에도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당장 이단 사이비 단체를 제재하는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법적 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다종교 문화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사회적인 역기능을 자행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구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법안 마련을 위한 과도기적인 충분한 효율적인 과정이 되리라고는 생각해요. 국내에선 지난 2017년부터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로 신천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사기 포교의 불법성을 주장했고 가출이나 이혼, 위장 취업, 정치 활동 등을 조장하는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법으로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사회성을 띠는 유사 종교를 제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불법적 행위를 조금 더 단죄할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도 두 측면에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시도가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단체가 1980년대부터 실증적인 자료 수집 활동과 대정부 협의 창구 역할을 해온 점이 입법에 도움을 줬다며 국내에도 사회적 차원의 단일화된 대응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